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쉽게 따라하는 엑셀 19차 시 날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날짜와 관련된 함수들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데이트, 숫자 3개를 가지고 날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크데이, 이거는 요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데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 날짜. 워크는 일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근무한 날수를 지정을 해서 그 이후의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문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날짜 함수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함수에 대해서 문법을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로 d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date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인수가 3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연도, 두 번째는 월, 세 번째는 일에 해당하는, 그래서 3개의 값을 사용해서 날짜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3이라고 하는 숫자와 12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13이라고 하는 숫자 3개가 있다고 하면 이 3개의 숫자를 사용을 해서 날짜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year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year 다음에 괄호를 열고 그 안에 해당 날짜를 넣어주면 그 날짜에서 year, 연도를 추출을 해줘요. 그래서 날짜에서 해당 연도를 반환한다 그랬죠. year라고 하는 함수는 연도를 반환하지만 month라고 하는 게 있어요. month는 월을 반환을 해요. 그 다음에 day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day라고 하는 함수는 일자를 반환해줘요. 그래서 이 각각 인수로 날짜를 집어넣게 되면 year는 연도, month는 월, day는 일을 추출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weekday라는 함수가 있는데, weekday라고 하는 함수는 요일을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weekday 함수 안에 인수가 2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일련 번호, 두 번째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일련 번호라고 하는 것은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련 번호,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반환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컴퓨터가 우리말을 알아내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숫자 1에서부터 7까지의 숫자로 요일을 알려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부터 시작해서 7까지의 숫자가 나오는데, 1이면 일요일, 7이면 토요일, 그래서 달력하고 맞추는 거죠. 보통 우리가 달력을 보게 되면 일요일이 먼저 나오고 토요일이 맨 마지막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방법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 방법에 1이나 생략을 하게 되면 일요일이 1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방법에 2를 넣어주게 되면 1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하고 똑같은 방법은 방법이 1이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근무 시작하는 걸로 따진다 그러면 방법 2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알아두려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달력하고 똑같은 걸 맞춘다 그러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워크데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워크데이 함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워크라고 돼 있죠. 일한 날짜예요. 그래서 시작 날짜로부터 작업일수, 지정일수를 정하면 그 이후의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즉, 특정 일로부터 시작해서 지정된 작업일수 이후에 해당하는 날짜를 반환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날짜를 알려줄 때 주말과 휴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워크데이의 3번째 인수 휴일 날짜 부분을 지정을 하면 휴일 날짜가 이 세는 날짜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날짜 함수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아래 워크시트에 데이트, 위크데이, 워크데이 해가지고 3개의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거 데이트 열어보시게 되면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날짜를 만들어주는 함수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값 3개, 즉 숫자 3개를 넣어주면 그 숫자를 가지고 날짜를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갈게요. 자, 제가 빈 셀에다가 2023이라는 숫자를 하나를 넣고 그 옆에는 12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빈칸에다가는 13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개의 셀에 각각의 숫자가 들어있죠. 값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가지고 날짜를 만들기 위해서 자, 아래쪽에다가 등호는 시작한 다음에 데이트 함수 고르시고 탭. 자, 그런 다음에 마법사 창을 불러낼게요. 자, fx 단추 누르시면 마법사 나오죠. 자, 여기 데이트란 함수는 인수가 3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연도, 두 번째는 월, 마지막으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갈 숫자는 G12번이다. 월에 해당하는 것은 H12번이다. 일에 해당하는 것은 I12번이다 해서 데이트 함수에 3개의 인수값을 지정을 하면 자, 이걸 가지고 일련 번호를 만들어 주는데 바로 이 일련 번호가 날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단추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2023년 12월 13일 해가지고 날짜가 만들어지죠. 이번에는 반대로도 한번 해볼게요. 날짜를 가지고 연도, 월, 일을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등호는 하시고 이어. 자, 그리고 괄호 안에 인수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자, 이렇게 인수가 하나만 들어가는 것들은 마법사 창 띄우지 마시고 그냥 바로 범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안에 날짜에 해당하는 시리얼 넘버를 넣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날짜 클릭하시고 괄호 닫기 하시면 이어란 함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죠. 월도 한번 추출해 볼게요. 자, 등호는 쓰신 다음에 월은 month예요. 자, month 고르신 다음에 날짜 찍어 주시고 괄호 닫기 해보시면 자, 저기 날짜를 가지고 해당 월을 추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도 한번 뽑아 볼게요. 자, 등호는 하신 다음에 day 함수. 자, 함수 고르시고 주어진 달에서 1에서 31 사이의 숫자를 구합니다. 그랬죠. 날짜를 탭키 눌러서 함수 선택하시고 자, 여기 날짜 넣어 주신 다음에 괄호 닫기 하시면 함수 완료되죠. 엔터 치시면 자, 보세요. 일자에 해당하는 13이 추출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날짜를 가지고 연도, 월, 일 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ear, month, day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것의 반대가 숫자 3개를 가지고 연도, 월, 일에 해당하는 숫자 3개를 가지고 날짜를 만들어주는 게 date라는 함수였었죠. 자, 그러면 자,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생년월일은 여기 표시 형식으로 2012년 3월 14일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1988년 10월 12일생이면 1988년 10월 12일 하고 이렇게 한글로 연, 월, 일을 넣어줬네요. 자, 사용되어지는 함수는 데이트 함수하고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네요. 자, 여기에서 이 미드 함수가 사용되는 이유는 데이트 함수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도, 월, 일 이 3개의 숫자를 추출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주민번호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주민번호를 보면 앞에 두 자는 연도, 가운데 두 자는 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자는 일에 해당하죠. 그래서
앞에 거 뽑고 두 번째 거 뽑고 세 번째 거 뽑으려고 그러면 저희가 문자열 함수 중에 미드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복합적으로 데이트 함수와 미드 함수를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년월일 칸에다가 셀 포인터 두시고 는 하신 다음에 먼저 날짜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데이트. 자, 그런 다음에 인수창 띄우시고, 자, 인수창이 뜨면 먼저 연도에 해당하는 숫자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번호에서 연도에 해당하는 것을 추출해야 되죠. 그래서 미드 함수의 이름 입력하시고, 자, 위에 수식 입력 줄에서 미드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인수가 미드로 바뀌죠. 자, 그러면 텍스트 부분에서는 주민번호, 그 다음에 시작하는 위치는 1번부터 두 자를 추출해야 되죠. 2.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완료가 되었으면 여기 미리 보기로 88이라고 하는 문자가 추출되겠다 하고 예시를 보여주죠. 자, 미드 함수 입력이 다 되었으면 상위 단계로 올라갈게요. 자, 위에 있는 데이트 함수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연도는 잘 추출되었죠. 자, 다음으로 월을 한번 추출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MID.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수식 입력 줄에서 함수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인수창이 미드 함수로 바뀌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시작 위치. 자, 여기서 시작 위치는 세 번째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월을 추출을 하려면 하나, 둘, 세 번째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시작 위치는 3, 추출하는 문자의 수는 2 해서 10이 나오겠다 하고 미리 보기로 확인됐습니다. 자, 다음 윗단계로 올라갈게요. 자, 위에 데이트 함수 찍어주시면, 자, 지금 연도와 월이 잘 추출되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일에 해당하는 부분 데이에다가 미드 함수 집어넣을게요. 자, MID 해서 미드 함수 넣으시고 위에 수식 입력줄 가셔가지고 미드 함수의 이름을 찍으면 인수창 바뀌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주민번호, 두 번째는 시작하는 위치, 일에 해당하는 것은 다섯 번째 위치죠. 자, 그래서 5번부터 시작해서 두 자를 추출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 입력하셨으면 확인 단추 누르지 말고 상위 단계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데이트 함수 찍으시고, 자, 미드 함수 사용해서 연도, 월, 일에 해당하는 거를 잘 추출을 했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 누르면 1988년 10월 12일 해가지고 나오죠. 자, 여기서 표시 형식을 2012년 3월 14일 형식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표시 형식 뜨죠. 자, 여기서 날짜 선택하시고 2012년 3월 14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 표시 형식, 여기에 월하고 일이 한글로 써져 있는 요 표현입니다. 자,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 만들어졌네요. 생년월일 자동 채우기 해보시면 주민번호를 사용해서 생년월일을 추출하는 거 잘 만들어졌죠. 다음으로 아래 워크시트 중에서 위크데이 선택해 볼게요. 자, 위크데이라고 하는 것은 요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일을 우리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숫자로 알려준다 그랬죠. 1에서부터 7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표에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을 주라 그랬네요. 그 외에는 주말로 표현하시오 그랬네요. 자, 여기서 요일을 계산할 시 월요일이 1이 되게 유형을 지정하시오 그랬네요. 우리가 요일을 알아내는 방법에는 1과 2가 있다고 했습니다. 1이면 달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달력하고 똑같다는 말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1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출근하는 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문제에서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평일로 주기 위해서 월요일이 1인 유형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깨끗하게 한번 볼게요.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법에 가서 2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일을 알아내었으면 그 알아낸 요일이 평일과 주말로 나눠지는데, 평일과 주말로 나누는 기준은 요일로 알아낸 숫자가 월요일이 1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금요일까지는 1, 2, 3, 4, 5죠. 자, 그런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6번, 일요일은 7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평일은 5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조건에서 저희가 요일을 알아낸 숫자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주말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일을 알아내는데 그 알아낸 요일을 저희가 평일과 주말로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 if 함수를 사용할게요. 자, 등호는 입력하시고 if 함수 입력 탭키, 그 다음에 fx 단추 누르시고 인수창이 뜨면, 자, 조건에서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요일을 알아냈는데 그 알아낸 숫자가 작거나 같냐, 5보다 작거나 같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부터 5까지겠죠. 그러면 평일이에요. 참인 경우에는 평일 입력하시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주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짓인 경우에는 주말.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조건 부분에 유효하지 않음이라고 나왔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weekday 함수에 인수값을 정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weekday 클릭을 하시면 weekday 함수로 인수창이 바뀌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날짜, 그래서 여기 응시일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방법은 아까 우리 여기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방법은 2를 줘야 되죠. 자,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아래 설명글을 보세요. 설명글 보시면 월요일을 1로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끝나는 것은 유형을 2로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방법에다가는 2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유형으로 작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위 함수 입력이 다 됐으면 상위로 올라갈게요. if 클릭하시면 weekday 함수를 사용해서 요일을 알아낸 숫자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고 5보다 크면 6, 7 해당하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주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신 다음에 자동 재우기 하시면, 자, 평일, 주말 해가지고 구분이 잘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weekday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workday 한번 눌러볼게요. 자, workday라고 하는 것은 일한 날짜예요. 일한 날짜. work는 일하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시작 일자로부터 일한 날짜를 지정을 해서 그 이후가 언제냐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날짜를 계산을 할 때 주말과 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자, 문제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개강일과 교육일수를 이용하여 수료일을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자, 개강일이 있고 교육일이 13일이라면 수료는 언제 하느냐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혹시라도 휴강일이 들어있다면 그 휴강일 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셀 포인터를 D4번에다가 두시고, 자, 등호는 워크데이 함수 고르시고 탭, 그 다음에 인수창 꺼낼게요. 자, fx 단추 누르셔서 인수창 나오면 워크데이 함수는 첫 번째는 시작일자, 두 번째는 지정일수, 작업일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외시킬 휴일, 이렇게 3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일자는 개강일이다 찍어주시고, 두 번째 작업일수는 교육일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교육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날짜를 셀 때 제외시킬 날짜는 휴일이죠. 자, 그래서 휴일에 해당하는 건 휴강이죠. 휴강일을 범위로 지정을 해주시면 요 두 날짜를 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면 23년 12월 18일에서 교육일수 13일이 지나면 1월 8일 해가지고 일자가 나오네요. 자, 그 안에 성탄절하고 신정은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동 채우기를 해서 내용을 채워보시면 아랫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건 왜 그러느냐면 여기 빼야 되는 휴강일의 범위가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맨 마지막 거 확인해 볼게요. 자, 맨 마지막 거 찍고 위에 있는 수식을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개강일에서 교육일을 지나고 나면 수료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휴강일을 빼줘야 되죠. 그런데 그 빼주는 휴강일 범위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참조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범위가 내려오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셀 찍으시고, 자, 여기 fx 눌러가지고 지금 저희가 꺼내놓은 이 홀리데이 휴일 날짜를 이렇게 상대 주소로 놓지 마시고 F4를 눌러서 고정 주소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하시면, 자,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채워 보시면 자동 채우기, 그러면 날짜가 수정됐죠. 자, 제일 마지막 거 찍어서 참조하는 곳을 보면, 자, 개강일과 교육일과 휴강일 제대로 잘 참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꼭 자동 채우기를 할 것을 염두에 두신다고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 고정 주소로 처음부터 입력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워크데이 작업 종료일자 알아내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하신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은 날짜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날짜 함수에서 대표적으로 date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date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인수가 3개가 들어갑니다. 년, 월, 일에 해당하는 3개의 값을 사용해서 날짜를 생성해 준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year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year라고 하는 함수는 괄호 안에 인수로 날짜가 들어가는데, 날짜를 넣어주시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추출을 해줘요. 자, 이 year 말고 month하고 day도 있다 그랬죠? month는 월을 추출하는 거고 day는 일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year, month, day 3개는 그냥 여러분들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weekday가 있었어요. weekday 함수는 요일을 알려주는 함수인데 괄호 안에 인수가 2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1년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날짜예요. 1년 번호라고 하는 거는 날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하고 똑같이 맞출 거냐 아니면 출근 일하는 거에 맞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력하고 똑같이 맞춘다는 의미가 뭐냐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는 거예요. 위크데이 함수는 요일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말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요일에 해당하는 정수, 숫자로 알려줘요. 그런데 그 숫자가 일요일을 1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월요일을 1로 시작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력하고 똑같이 맞추는 것은 기본값이에요. 1에서부터 7까지. 그래서 방법에다가 1이라고 쓰거나 또는 생략을 하시면 숫자 1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7 토요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을 2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숫자 1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7이 일요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개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1번 하나만 알아두시고 달력하고 똑같이 맞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워크데이 알아봤었네요. 워크데이는 일한 날짜라 그랬죠. 자, 그래서 괄호 안에 인수가 3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시작 날짜, 두 번째는 그 날짜부터 지정 일수, 작업 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그 작업 일수를 셀 때 휴일이 들어있으면 휴일은 뺄 거예요. 그래서 시작 날짜로부터 지정된 작업 일수 이후에 해당하는 날짜를 알려준다 그랬죠. 작업 일수 셀 때 주말과 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특히나 여기 weekday라고 하는 함수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찾기 함수 중에서 choos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weekday 함수하고 choose 함수하고는 서로 쌍으로 같이 자주 잘 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하신 날짜 함수 연습 많이 해 놓으시고 해당하는 기출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